안녕하십니까. 벌티컬 TFT에서 DIBL의 효과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사조 이준우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의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TFT에 대해서 논한 다음 VTFT가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DIBL 문제를 중점으로 어떻게 프로블럼 솔빙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FT란 액티브 세미컨덕터 레이어에 틴 필름을 증착하여 만들어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로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얇은 반도체 필름, 절연층 필름, 게이트, 소스, 드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소형화를 통해 반도체의 성능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생기는 단채널 효과에 의해 수평 구조에서 소형화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소자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입된 형태의 트랜지스터가 VTFT입니다. 수직 구조의 소스 드레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채널 길이의 조절을 용이하고 채널을 더욱 짧게 만들어낼 수 있어 앞서 말한 단채널 효과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VTFT를 제작하는 과정은 스퍼터링 공정으로 버퍼 레이어 위에 적절 두께의 소스 일렉트로를 증착시킨 후 SiO2를 PECVD로 증착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RF 스퍼터링 방법으로 드레인 일렉트로드를 증착시킨 후 스페이서를 애칭시키고 AL2O3를 PEALD로 데포짓합니다. 이후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DC 스퍼터링으로 증착시키고 액티브 GI 게이트 레이어를 한 번에 패터닝 애칭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냅니다. 수평 구조의 TF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직 구조의 TFT를 고안해내었으나 여전히 수직 구조의 TFT도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VTFT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트 채널 이펙트에 의해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소스와 드레인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생기는 DIBL이 있습니다. DIBL이란 드레인 쪽의 공핍층이 확장되어 소스와 접하게 되면서 소스 쪽의 전위 장벽을 낮추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통해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DIBL 현상이 심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VTFT 공정에서 이 구조 방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스퍼터링 증착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는 스택 커버리지가 좋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A 사진은 ALD로 증착한 이 구조이고 B 사진은 스퍼터링으로 증착한 이 구조입니다. 투뼈 각도가 ALD로 증착한 이 구조에서 훨씬 큰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드레인 전압에 의해 소스와 채널 사이의 전위 장벽이 낮아지는 현상인 DIBL과 직결됩니다. 스퍼터링 증착의 경우 드레인 전압이 JD에만 영향을 줘야 하지만 채널의 촉벽 각도가 작아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채널 건너의 JS까지 영향을 끼쳐 전위 장벽을 저하시킴으로써 소스에서 순방향 전류가 더욱 쉽게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이는 계산에 없던 과다 전류를 흐르게 하며 오프커런트가 증가하게 합니다. VTFT에서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화 캐리어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컨덕팅 채널의 소재로 이 구조를 주로 사용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산화물과 LTPS의 전자이동도는 아모르퍼스 실리콘보다 높습니다. 또한 산화물은 LTPS보다 상대적으로 전자이동도가 낮지만 기존 아모르퍼스 실리콘 제조 공정을 활용할 수 있고 그 공정이 단순하므로 공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아모르퍼스 실리콘에 비해 높은 전자이동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림과 같은 이 구조의 구조와 구성 화합물에 기인합니다. 먼저 이 구조에서의 인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듐 산화물의 전도대는 인듐 양이온의 NS 궤도에서 형성되고 가전도대는 산소 음이온의 EP 궤도에서 형성됩니다. 이때 NS 궤도는 이온 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이웃한 이온과 겹칠 수 있어 전자가 전도대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동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구조에서의 갈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륨과 산소의 결합은 아연과 산소의 결합, 인듐과 산소의 결합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여 전자의 동도가 감소됩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갈륨을 사용한 산화물은 갈륨을 사용하지 않은 산화물에 비해 산소 공피층의 형성을 억제하므로 산소층 비율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갈륨은 이 구조의 구조를 안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에서의 아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연 옥사이드는 이 구조가 개발되기 전 산화물로 자주 사용되었던 만큼 전자의 동도가 우수합니다. 하지만 아연의 비용은 갈륨 인듐보다 비쌉니다. 또한 아연 옥사이드는 증척 과정에서 결정화가 일어나 전자의 동도와 균일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통해 전자의 동도와 비용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여전히 전자이동도가 낮아 메모리 소자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threshold voltage shift와 이에 따른 정기적 불안정성입니다.
암몰포레스 이그조에서의 threshold voltage shift는 self-heating effect에 의해 유발됩니다. 높은 drain 전압에 의해 이그조 채널이 가열되면 self-heating effect에 의해 열이 채널에 축적됩니다. 또한 채널 너비가 넓어지면 열이 잘 소멸되지 않아 self-heating effect가 커집니다. 특히 이그조의 열 전도도는 SI보다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축적될 수 있어 self-heating effect가 커집니다. self-heating effect가 발생하면 열 전자 방출에 의해 전자가 이그조와 SiO2 계면에 축적되므로 더 높은 threshold voltage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morphous 이그조에서는 threshold voltage shift가 간축됩니다. 이러한 threshold voltage shift는 이그조의 정기적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그림과 같이 positive와 negative bias stress를 그림과 같이 가하게 되면 threshold voltage shift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threshold voltage가 변하면 소자의 특성이 변하게 되므로 이그저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다음은 VTFT의 문제점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DIBL의 발생, 두 번째로도 DIBL의 발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VTFT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메모리 소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는 DIBL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DIBL은 스택 커버리지가 우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ALD로 개선했고, 또한 도핑 공정을 통해 DIBL을 개선했습니다. 추가로 DIBL 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 찾아보던 도중 VTFT를 대부분 이그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전자 이동도로 인해 메모리 소자 특성이 잘 나오지 않는 문제점을 CAAC 이구조로 개선했습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는 리키지 커런트, VTH 시프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SS 값이었습니다. 누설전류는 낮아야 더욱더 좋은 값이며, 그 다음에 VTFT 시프트는 DIBL에 의한 용량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펀치드루가 일어나면 SS 값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SS 값이 낮아야 더욱더 좋은 소자 특성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LD의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과 같이 위와 같은 측벽 각도가 작아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채널 건너의 JS까지 영향을 미쳐 전이 장벽을 저하시켜 소스에서 순반영 종류가 더욱더 쉽게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따라서 스택 커버리지를 개선하면 DIBL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다음과 같은 문헌 조사를 통해 ALD 공정의 이용의 타당성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표는 ALD와 스퍼터의 특성을 비교했는데 ALD 공정을 사용한 소자의 특성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 역시 논문과 비교했을 때 ALD 공정의 장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유니포미티와 SS 값 역시 위 그래프를 통해 개선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DIBL의 개선입니다. DIBL의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할로우 이온 주입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컨벤셔널, 그다음에 DCI, 할로우 이온 주입을 세 가지 특성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DC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공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판보다는 더욱더 높은 농도를 갖도록 채널에 N타입 이온을 깊게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할로우 이온 주입은 고농도의 드레인 소스 접합으로 인해 확장되는 공피증을 막기 위해서 드레인 소스 접합 근처에 할로우 이온 주입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저희가 비교했는데, 첫 번째로는 리키지 커렌트, 두 번째로는 VTH 변화, 세 번째로는 SS 값의 변화를 찾아보았습니다. 누설전류 역시 할로우 이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VTH 변화 역시 할로우 이온 주입에서 큰 시프트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DIBL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SS 값입니다. SS 값 역시 매우 작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할로우 이온 주입을 통해 DIBL의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저희는 DIBL에 초점을 맞췄지만 추가로 DIBL 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 찾아보던 도중 VTFT를 대부분 이 구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의 단점으로는 전자 이동도가 매우 낮아서 이는 메모리 소자 특성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소자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CAC의 이 구조에 관련된 것도 추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아모펄스에서 크리스탈린으로 만드는 방법은 20나노미터 두께의 탄탈륨 촉매를 이용해 아모펄스를 증착시켜 산소 조건 하에 30도씨 1시간 열처리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습니다. 그 전에 메모리 소자 특성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VTH 값은 전자 저장,
능력을 나타내고 이는 메모리 윈도우 값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 특성으로는 리텐션 타임, 그 다음에 엔듀런스 값 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등을 바탕으로 제가 찾아보았는데 위 그래프를 통해서 이동도가 CAC가 높았고 DIT, 즉 SS 값 역시 CAC에서 더 낮아는 것을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소자 특성이 우수했습니다. 다음은 신뢰 특성에 대한 비교인데 리텐션 특성에서는 넓은 메모리 윈도우와 더욱더 안전한 이러한 신뢰 특성을 나타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스텝 커버리지를 ALD 공정으로 개선했고 두 번째로 DIBL을 할로우 도핑으로 DIBL의 중점에 맞춰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CAC 이구조라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산업에서 활발하게 적용 중인 3D 스트럭처 트랜지스터, 핀팻 등에도 적용하여 해당 구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저희는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트랜지스터를 축소함에 따라 생기는 펀치드루의 프로블럼 솔빙 방안 또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